네, 산불 현장, 강원도 강릉 산불 현장의 기상 상황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국립산림과학원의 권충근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 함께 지금 산불 상황 그리고 진화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종일 저희 뉴스 특보 때문에 고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까 진화율이 오후 3시 40분 현재가 95%까지 올라왔고요. 네. 좀 비가 좀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진화가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죠? 맞습니다. 지상 진화 인력의 집중적인 진화 작업과 더불어서 현장에 좀 비가 좀 내리는 그런 여건 때문에 네네. 지금 진화율이 좀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아까 저희가 현장 화면으로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박사님 계속 지적해 주신 대로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화산 방어에 총력을 다했었고 이제 지금 네. 많이 진화가 된 상황에서 일단 이제 잔불 정리 같은 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자, 이 작업이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꺼질 때까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바람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네. 그 영향 구역 내에 지금 잔불씨가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비가 지금 5mm 이내로 좀 왔다고는 하지만 그 겉표면만 살짝 지금 적셔 있는 그런 상황이 네, 되어 있거든요. 그 속에는 잔불씨가 아직 많이 내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잔불 정리를 끝까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짧게는 2, 3일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진화 작업이라는 게 일단은 주 불을 잡는다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껐다고 하지만은 그러면은 최종 완진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드러내서 더 아주 불씨까지 다 없애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네,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구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좀 담당 구역들을 세분화해서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그 낙엽층 10cm 아래 정도까지 다 완벽하게 그 불씨를 제거를 해야지만 네. 재발할 위험성이 없습니다. 네. 또한 지속적으로 지금 건조특보가 발효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또한 강풍이 계속 좀 불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좀 잔불 정리하는데 수일 또 아니면 수주가 좀 소요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이게 다시 또 불씨가 살아난다거나 아니면 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계속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언제 어디서 또 산불이 일어날까 이게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 강원 산불 계속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는 있는 곳이긴 하지만 이제 저희가 현장 취재 기자 그다음에 연결하신 주민 말씀 들어보면 많이 피해를 입으셨단 말입니다. 네, 네. 지금 우리 산림당국에서 집계하고 있는 피해 상황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진화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피해를 집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좀 대략적으로 저희가 집계를 했을 때 지금 시설물이 약 72개소 정도 지금 피해가 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네. 아마 이 상황은 진화 완료된 이후에 정밀 조사를 하게 되면은 네.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좀 높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72개소라고 하면 이렇게 건물이 72개 동이 네, 그렇습니다. 탄 걸로 보인다. 그다음에 주택, 펜션, 네. 창고, 차량 다 모두 포함해서 말씀드린 네. 겁니다. 자, 그 인명 피해도 조금 아까 도가 집계한 상황, 그다음에 산림청이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제 골절 대피 도중에 골절 입으신 주민이 있다고도 하고 네. 화상을 입으신 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네네. 확인은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 네, 그렇습니다. 대피소에 계신 분들이나 지금 대피소에 계신 분들의 정밀적으로 좀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여력이 되기 때문에 네. 좀 어느 정도 진화 상황이 진전된 이후에 좀 정밀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영동 지역 산불을 계속 보는 상황인데 네. 오늘 특보 상황에서도 계속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영동 지역에 계속해서 산불이 이렇게 크고 작은 산불이 일어나게 되는 네. 원인들을 좀 간략하게 짚어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거는 이제 기상 조건이죠. 4월 초순에 이제 들어오는 양간 지풍이라고 하는 화풍이 이제 유입이 되면서 산불이 확산되기 좋은 조건으로 변하게 되는 거고 네. 거기에 탈 수 있는 물질이 연속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 또한 네. 산세가 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쉽게 빠르게 확산이 되고 또한 구릉지 형태의 시설물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인명이나 시설물의 그런 피해 위험성 또한 높은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속보 자막으로 지금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자막 더 유지가 되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원 강릉 산불 8시간 만에 산불 발생 8시간 만에 주불 진화 발표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부터 급속하게 확산됐던
강릉 경포동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산불 8시간 만에 주불이 진화됐다라는 발표가 들어와 있습니다. 박사님, 네. 그 주불 진화라는 표현,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산불이 꺼지는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그냥 불이 꺼졌다라는 네. 표현을 많이 그냥 일반적으로 쓰긴 하는데 네. 요즘 저렇게 주불 진화라는 표현을 주불이 진화됐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건 네네. 어떤 단계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주 확산 방향의 화선을 얘기합니다. 네. 주 확산 방향의 화선을 진화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주불 진화 완료 선언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고요. 확산 그 얘기는 불이 다 확산되지 않을 정도까지는 불을 껐다. 그렇습니다. 네, 더 이상 진압을 확산의 했다. 우려가 없을 시기가 되면은 이제 주불 완료 선언을 하게 되고 네. 이제 그 이후부터가 이제 잔불 정리 작업, 뒷불 네. 정리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주불 진화라는 얘기는 더 이상 확산 우려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확산세는 막았고, 그럼 이 주불 진화가 판단이 되면 이후에 잔불 정리 같은 것들을 마저 하고 네. 아주 작은 불씨까지 꺼져야 완진 판정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작업을 해야지만 완전한 진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특히 이제 영동 지역 산불 이유를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 결국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작년에도 기억이 납니다. 삼척 산불 당시 울진 삼척 산불 당시에 그 소나무 군락지로 불이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그러고 산림당국이 아주 애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산림자원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다른 그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었습니다. 좀 그게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소나무 군락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이제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네. 우선적으로 이제 진화 자원들을 배치를 해서 보호를 했었던 사례가 있었고요. 네. 다만 여기에 이제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더 큰 그런 강도를 나타내고 지속 시간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조금 더 내륙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집중적으로 그쪽 지역을 좀 방어를 했었던 그런 사례가 작년에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화재 원인을 이제 본격적으로 동시에 이제 아마 현장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을 텐데 네네. 물론 뭐 실화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이번 화재 원인 추정되는 요소들이 좀 있습니까? 네, 뭐 강풍에 의해 가지고 이제 네. 나무가 쓰러지면서 네. 이제 전신줄을 이제 건드리는 바람에 네. 그 전신줄에서 스파크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네. 바짝 마른 낙엽에 이제 착화가 되어서 강한 강풍을 타고 이제 확산이 된 그런 원인으로 지금 추정이 좀 되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요. 추정은 그렇게 되고 그래서 있다는 산불 거죠. 진화가 좀 완전히 진화된 이후에는 좀 유관기관들의 좀 합동 원인 조사 감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한이 근데 산불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택 화재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화재 원인 조사가 뭐 수월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차이가 있는데 산불 지역은 워낙에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식으로 좀 화재 원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거죠? 불이 지나간 자리에는 그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네. 그 흔적을 찾아서 바라지를 이제 압축해서 들어오는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것을 산불 방향 지표라고 하고 산불 있습니다. 방향 지표. 네. 산불 방향 지표에 따라서 산불 최초 바라지를 압축을 하고 그 이후에는 소방 쪽에 그 최초 신고자의 진술, 또한 경찰 측의 CCTV 블랙박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최초 바라지를 규명을 하고 원인을 찾아내는 그런 수사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주민분들이 대피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아직은 뭐 귀가를 못 하시겠죠. 네. 자, 아까 우리 지한 주민 말로는 물론 펜션이 다 타서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펜션에 불이 이제 붙기 시작한 것 같아서 전원 가스 차단을 하고 전기 가스 차단을 하고 투숙객을 대피시키고 본인도 대피했다. 네. 나름대로 이렇게 절차를 많이 잘 밟으신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주택가나 시설물에 불이 붙을 위험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좀 일단 가장 설명해 첫 번째 전략은 대피가 최우선입니다. 우선 일단 대피하는 게 가장 우선 대피는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고 네. 만약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네. 집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미리 사전에 좀 없애주고 그리고 네. 전기나 수도 이런 것들은 차단을 시켜주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려고 하면은 집 주변에 물을 미리 살포를 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네. 산불이 오더라도 피해를 덜 입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원 산불 저희 국립산림과학원 권충구 박사님께서 계속 특보 함께 해주시면서 분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일단 자 지금까지 상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